농업과 농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고향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내리막길이 있는 산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농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인데요. 오늘도 리더는 농협중앙회 김병헌 회장과 함께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유년 새해 맞아서 농업인을 비롯한 저희 국민들께 그 새해 인사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300만 농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 계시는데요. 금년에는 많은 소출을 내시고 또 많은 생명 자원들을 살리셔서 우리 농민들이 꿈꾸는 농가수 5천만 원 시대를 여는 그런 시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농민들이 정말 애써서 지은 그 농산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이 나라 농촌과 농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국민 여러분들도 국민소득이 더 높아지는 그런 한 해가 돼서 가정의 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그 회장님, 이제 1978년에 이제 지역 농협의 직원으로 출발하셔서 지난해 3월 농협의 수장 자리에 오르셨는데 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년 지났는데요. 뭐 성과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실 텐데 한번 지난 1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제가 작년 3월 14일을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취임과 동시에 사실 10만 임직원들의 그 협동조합에 대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제가 농협중앙 이념교육원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이념교육원을 만들어서 약 한 1,500명 정도 직원들이 작년 1년 동안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거는 결론은 뭐냐면 10만 임직원들의 가슴에 농심을 심어야겠다. 소위 말하면 주인인 농민을 가슴에 안고 그 농민들의 곁으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직원들을 양성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농협 이념 중앙교육원을 만들었던 것이 굉장히 그 보람이 있었던 그런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농민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던 끝에 만들어낸 게 창조농업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안성에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민들에게 자본을 상담해주고 기술을 이전해주고 유통을 시켜서 소득을 올려주고 무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그 보람이 있었다고 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국민의 농협을 만들어야겠는데 결국은 이 나라 농촌을 제대로 살려내려면 5천만 국민들이 농촌의 공간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소위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농협동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도농협동연수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제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서 도시 주부들 그리고 뭐 수많은 그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촌과 농업의 가치 이게 공익적으로 따지면 거의 100조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농촌을 국민들이 지금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소비자들에게 수입 농산물을 먹지 마십시오 이런 시대보다는 이 농촌과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게 해 줬을 때 농업을 소중하게 인식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작년 1년 동안 그냥 막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기 4년을 이제 8년처럼 지내시겠다 하시고 또 100대 혁신과제도 이제 만드셨는데요. 농협의 혁신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핵심만 좀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렇죠. 농협의 가장 큰 그 이제 그 혁신, 소위 개혁이라고 한다면 아픔을 잘라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관행이 농협 내에 잠재되어 있다면 300만 농민의 주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관행일까? 그 관행을 하나씩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자회사가 많아요. 한 34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남해화학이라는 비료 공장이 남해가 있는데 여수에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여수 공장에 직원들이 400명이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본사를 여수로 이전을 시킨 거예요. 내려보내서 거기서 근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걸 가지고 비료 가격을 낮춰주자. 작년에 거의 한 20%의 비료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기서 뭐 임차료, 뭐 관리비 그런 것들 다 절감하고 또 노동 생산성 올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장이 있는 걸로 본사를 옮기는 데가 이제 농협 케미칼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대전에가 있잖아요. 그 대전으로 옮기고 또 농협 홍삼은 음성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또 본사를 옮기는 등 회에 있는 우리 지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회사가 많으니까 자회사별로 이렇게 그 지사가 다 있는 거예요. 통합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통합하고 또 농협 중앙회 회의 사무소는 폐쇄하고 그래서 다른 농협 무역이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그 경영비를 절감시켜서 농촌의 비료값, 농약 가격을 낮춰주는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조직 내에서도 보면은요, 연수원이 각 회사마다 있어요. 이것도 비효율이거든요. 그거를 인재개발원으로 만들어서 10개의 연수원을 하나로 묶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로 공모를 했더니 교수 요원들이 거의 한 40명 정도 이렇게 그 줄여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시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그 교수님들이 연수원마다 다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그게 그냥 그렇게 이어왔던 것들을 주인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그게 이제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다 지금 그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회장님 앞부분에서도 이제 농가 소득 올리는 문제. 지금 이제 도시가구 소득이 한 60% 수준, 3,700만 원이죠 연. 근데 한 5천만 원으로 올리시겠다고 이제 그 의욕적인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목표를 실현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농가 소득이 한 3,700만 원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호당으로 보면 1,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더 올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농업소득은 20년 동안 1,100만 원이었습니다. 농업소득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20년 동안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농해소득과 이전 수입에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농업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농업 생산비를 늦춰주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비료 가격을 낮춰준다든지 농약 가격을 낮춰주는 그렇죠. 사료 가격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농협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량 구매 이점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해야겠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의 그 본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올려주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소득이 올라가려면은 이게 농산물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농산물의 가치가 올라가려면은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창조농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예. 그러면 이제 그 농산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이 농업소득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농해소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농해소득을 발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산자보고 저희가 그 태양열 주택 또 태양열 사업을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해서 금년에 그거를 농해소득원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예.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자재도 지원해가지고 예. 농가 주택용도 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용으로 이렇게 그 태양광을 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해소득 올릴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해소득 하나 중에는 농사를 짓는데 365일 동안 다 자기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노동력이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영농 지원단을 만들어서 그 옆에 농민들을 도와줘서 예. 그 인건비로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부와 협력할 일이지만은 지자체가 그 산단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산단 개발을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예, 예. 거기서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취업을 해가지고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농업의 부가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소위 그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 그대로 파는 것은 1차 산업이라 한다면은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고구마를 말려서 판다든지 예. 안 그러면 고구마의 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공을 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업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구체화해서 농가 소득을 2020년까지 5천만 원 시대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농협은 금년에 국민과 또 농민들이 농가 소득 5천만 원 그 선포식을 통해서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선언을 해가지고 정부의 도움도 좀 받고 또 지자체의 도움도 좀 받고 그리고 농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 다 바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선에 있는 회원 농협들이 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주는 일도 농협중앙에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겠죠. 예. 아무쪼록 뭐 잘 추진이 돼서 좀 네. 풍요롭고 잘 사는 농촌이 네, 현실에 아마 다가오기를 네,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 요즘 뭐 많은 국민들 특히 뭐 축산농가 이제 실험이 AI 조류 독감 이슈가 있는데요.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많은 보도를 통해서 그 익히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주 굉장히 큰 그 손실을 냈고 700농가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거나 예. 또 뭐 계속해서 사육을 해서 그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저렇게 한 번 실패를 하면 농민들은 3년 동안 힘들어합니다. 그런 농민들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농협이 그동안의 방역을 위해서 그 수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450대의 방역기 그리고 126대의 그 방역 살포기 이게 농약을 하는 살포기까지 다 동원시키고 무인 헬기 300대를 다 동원시켜 가지고 샅샅이 저희가 그 방역을 그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상시 방역 체제를 도입을 해야겠다. 상시 방역 체제. 그래서 금년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농협이 상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모든 그 500수를 기른 이상의 양돈들, 양계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 개사를 당번제를 만들어 가지고 상시 방역을 하되 철새가 달라들었을 때 어느 쪽으로 날아와 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건지 그런 길들을 우리가 좀 데이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 하천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방역을 함으로써 이런 AI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외국 사례도 좀 저희가 도입해다가 방역 체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 이제 쌀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게 공급 과잉 이슈가 또 있어서 그렇죠. 사실 이 문제 해결하려면은 공급 조절하고 또 많이 소비하게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요. 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결국은 그 쌀은요.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 논면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서 고정된 그 쌀이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약 430만 톤 정도 생산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쌀이 국민들이 먹어주는 게 한 390만 톤 정도로 먹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430만 톤을 쓴다면 40만 톤 남잖아요. 생산량으로 본다면. 수입량이 있습니다. 의무 수입량이 한 그 40만 톤 정도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만 톤이 과잉이 되는데 이 과잉된 쌀 때문에 결국은 쌀 가격이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진 거예요. 20년 전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런 거죠. 벼가 생산되는 벼의 그 논을 축소하긴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면 생산을 조정을 해야죠. 벼를 적게 심는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벼를 적게 심은 대체 작물을 심어내거나 우리나라 조사료가 100만 톤을 수입해 와요. 그러면 이 조사료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농협이 이 조사료의 시범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벼를 그 조사료 쓸 수 있는 품종 있잖아요. 그 품종을 심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수확 시기를 잘 맞춰서 그거를 그 양질의 그 조사료를 그 사회에게 주고 그걸 이제 사들이는 농민이 일정액을 부담하고 그 차액을 농협이 또 정부가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간다면 대체 작물로서는 아마 지금 최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지금 재배의 시험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제대로 시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정부를 주고 또 기재부도 주고 그래서 대체 작물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문제는 이제 소비죠. 그다음에 수요를 좀 소비를 늘리는 방법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거기서 뭘 찾아볼 수 있느냐면요. 60kg 먹잖아요. 근데 밀가루가 대략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국민이나. 나도 깜짝 놀랐는데 약 35kg더라고요. 국민들이 먹는 밀가루 양이 35kg예요. 식생활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냐? 쌀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로 대체를 시켜보자. 35kg 중에서 10kg만 우리가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면은요, 거의 한 쌀 소비가 거의 한 80만 톤 정도 소비가 된다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밀양에다가 쌀가루 공장을 만들고 과자 공장을 만든 거예요. 어차피 과자를 만들려면 쌀가루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자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쌀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그 쌀빵을 만든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제 떡을 만드는 사람들, 떡 시장도 3조 5천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우리 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2차적인 방법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밀가루보다는 쌀가루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양도 충분하고 그리고 어린애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주부들은요 쌀빵을 엄청 찾는 거예요.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생산 조절과 소비 증대를 위한 대책을 세워 가고 지금 있습니다.
좀 지난해 말에는 좀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카오라고 있죠. 예. 이카오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 농업기구 이제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좀 생소해서 어떤 기관이고 또 앞으로 회장으로 일하시면서 어떤 일을 주로 역점을 둬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그거는 이제 그 ICA라는 세계협동조합 연맹의 산하에 소위 말하면 이제 농업기구만 뭉쳐 있는 그런 기구로서 거기에 이제 그 회장 선출이 2년에 한 번씩 있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이 세계 4위더라고요. 그거 가서 세계 보니까 4위. 세계 4위. 예. 세계 4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 회장을 뽑는 데는 아마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뭐 회장이 뭐 이렇게 유능하고 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별개 문제고 한국 농협이 얼마나 가서 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대를 해가지고 제가 회장이 됐고요. 거기서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죠. 세계 협동조합들이 보면요, 굉장히 그 개발도상국들은 어려워요. 우리도 1960년도에 이동조합으로 합병할 때 어려웠듯이 지금 인도협동조합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꼭 그런 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카오에서 회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 세계 협동조합이 빨리 성장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요. 또 이제 그 각국의 그 농산물들을 서로 그 수출을 하는 그런 일들도 서로 하면서 각국이 갖는 독특한 농업 기술들을 서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봐야죠. 예.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협중앙회장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바꿔놓고 싶다 하는 이제 큰 청사진, 포부 그 농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우리 이제 300만 농민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농민들처럼 정말 농심이 따뜻한 분들이 세계적으로도 없으실 거예요. 그건 수많은 변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300만 농민들은 그걸 다 감내를 했습니다. UR이 오고 WTO가 오고 FTA가 오고 이런 수많은 그 역경을 우리 농민들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다 감내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라 3만 불 시대를 만든 주역이 누구냐? 숨어있는 농민들이 그래 거부하지 않고 그걸 감내해 왔었던 그 값이 대가가 나는 우리 300만 그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3만 불 시대를 만들었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 오셨고요. 앞으로 저는 그분들의 그 노고에 대한 대가를 보답하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그 가치를 모든 역량을 농민들의 소득에 맞춰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민들과 농민을 위해서 우리 10만 임직원들이 가슴에 농심을 안고 그야말로 농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농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만 농민 여러분께서 농협이 지금 농업인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국민의 농협을 반드시 만들어서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반드시 농협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병원 회장님이 이끄시는 농협중앙회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임기 4년을 8년처럼 지내시겠다는 말씀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농촌이 되살아나고 농민들의 꿈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병현 회장님 감사합니다.